안녕하세요. 메디움 천안요양병원 한방재활학과 전문의 신현택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지긋지긋해 하시는 비염,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식염수를 이용한 비강세척,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비염의 특효를 볼 수 있는 경혈지압법입니다. 물론 비염 치료는 한방치료가 되었든 양방치료가 되었든 적극적으로 잘 하셔야 하지만 비염이라는 질환 자체가 완치가 되는 질환이라기보다는 잘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잘 참고하시면 슬기로운 비염 생활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비강세척, 과연 비염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의미가 별로 없으니 할 필요 없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해서 팩트체크 차원으로 한의사 선생님들의 정보 교류 사이트에 한 선생님께서 여러 연구 논문을 근거로 잘 정리해 준 내용이 있어서 요약 정리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코세척에 대한 연구 논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식염수 코세척이 증상 개선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을까요? 자, 대상은 알레르기성 비염, 만성 부비동염, 축농증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급성 비염, 이것은 상기도 감염, 즉 코감기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대상으로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한 연구입니다. 아동 대상 7개 논문, 성인 대상 7개 논문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논문들에 참여한 총 747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입니다. 식염수 코세척은 바스, 비주얼 아날로그 스케일, 즉 환자가 불편해하는 증상을 수치화해서 처음 불편한 증상을 10이라고 할 때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를 숫자로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바스상으로 4주 차에는 2점, 8주 차에는 3점 정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고요. 특별한 부작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부비동염과 코세척 연구인데요. 이것은 2건의 연구만 있었습니다. 76명의 성인 대상 연구에서 2%의 고장액 식염수 150ml로 매일 코세척을 했을 때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약간의 이득이 관찰되었다고 하네요. 또 코세척 그룹은 대조군에 비해서 항생제나 코스프레이 사용률이 절반 이하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또 보고된 부작용은 코 불편감, 눈물, 코피, 두통 등이었는데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경우 코감기와 코세척. 자, 아동 대상 3건, 성인 대상 2건, 총 5개 연구가 있었는데 대상 인원이 아동 544명, 성인 205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결론을 보면 식염수 코세척은 급성 상기도 감염 증상 개선에 이득을 줄 가능성이 있다. 또 아동 대상 연구에서 식염수 코세척은 코 분비물 점수와 코호흡, 코막힘을 얘기합니다. 코호흡 점수에서 의미 있는 감소를 나타내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경우, 즉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감기에서 코세척을 하는 것은 근거 수준이 아주 탄탄하지는 않지만 가정에서 간편하게 적용될 수 있고 저비용이고 안전한 접근이기 때문에 적절히 활용되기에 좋은 치료라고 결론 낼 수 있습니다. 2017년도에 발표된 비염 가이드라인에서도요. 등장성 식염수 코세척은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성인과 아동에서 수능도가 높고 저렴하며 일상적 사용에서 건강에 부작용이 없이 사용하기 쉽다고 하였고 증상 감소에 작은 이득 효과가 있고 약물 치료의 양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서 B등급으로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B등급으로 권장한다는 의미는요. 관련해서 잘 수행된 환자 대조군 연구가 있어서 권고 도출의 근거가 신뢰할 만하다는 의미입니다. 식염수 코세척 효과에 대한 가설론은 다음에 3가지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식염수가 비강의 내부를 통과하면서 점막 선모층을 물리적으로 청소를 해주고 또 불필요하게 두꺼워진 점막층을 안정시켜서 얇게 해줘서 점막 선모층의 기능을 향상시켜주고 또 점막에 붙어있는 항원과 염증 매개체를 씻어줘서 염증 상황을 감소시킨다는 겁니다. 다만 소아들을 대상으로 무리하게 코세척을 시행하는 것은 다소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억지로 관리를 시도하다가 자칫 이관을 통해서 역류되면 중이염 등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죠. 코세척을 하실 때는 약국 등에서 판매하는 세척 전용 키트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손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제가 시연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기구들은 이제 약국 같은 데 가시면 손쉽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안에 세척액은 일회용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요즘은 생리식염수 분말을 이제 팔아서 정수기 물에다가 녹여서 사용을 하시면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쪽 코에다가 대고 생리식염수를 넣어주면 반대쪽 비강 쪽으로 이제 흘러나오는 거죠. 혹시라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역류라든 이런 것들 때문에 중이염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리를 내면서 세척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보셨죠? 꼭 비염이 있지 않아도요, 요즘처럼 미세먼지와 세균 바이러스 등에 대한 염려가 많을 때는요, 외출하고 돌아와서 손을 깨끗이 씻어줘야 하는 것처럼 코 세척도 같은 의미로 주기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비염 등으로 코가 막히고 콧물이 날 때 효과적인 경혈 3가지를 소개시켜 드린다고 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영향혈입니다. 양 콧방울 옆 가장자리를 눌러보시면 온폭 들어간 곳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긋하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상성혈인데요. 머리 정중앙선에 위치하고 있고요. 머리카락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2cm 정도 올라간 부위를 자극해 주시면 됩니다. 상성혈은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구부려서 눌러주시면 효과적으로 자극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성혈을 찾으실 때 머리카락이 시작되는 부위에서 2cm 정도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그렇지만 남성분들 중에서 이마가 조금씩 넓어지시는 분들이 있죠. 이럴 경우는 옛날 원래 헤어라인에서 2cm 정도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2cm 정도니까 여기쯤이 상성혈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3번째 경혈, 양계혈인데요. 엄지손가락을 위로 치켜 올려 보시면, 따봉해 보시면 온폭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곳의 한가운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계혈은요, 염증을 효과적으로 가라앉히는 경혈이라서 코가 막히는 증상이 있을 때 활용하시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자, 콧방울 옆에 영향혈, 얼굴 정가운데 머리카락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2cm 올라간 곳에 상성혈, 엄지손가락 따봉했을 때 오목한 부위 양계혈, 주기적인 식염수 세척과 이 3군데 경혈의 지압으로 비염의 지긋지긋한 불편함에서 벗어나시는 슬기로운 비염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